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법 개정안 중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법인과 관련된 겁니다. 이게 아까 뒷목 잡은. 네. 처음 나왔는데요. 네. 사실 좀 놀라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다른 거보다도 저희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기보다 제일 충격적이다라고 그죠. 생각했던 거였죠. 대책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지 않았던 단순히 뭐 종부세율을 올린다 뭐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요. 한번 볼까요? 네, 이거 제 생각으로는 엄청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참았다가 세법 개정안을 딱 넣은 거 아닐까 싶은데 네. 읽어볼까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말도 어려워. 어이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단어가. 법인이긴 법인인데 개인과 같은 법인의 경우에는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서 배당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유보소득이 뭔가요? 사람들이 유보라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유보소득, 쌓아놓은 소득을 말하는 거죠. 네. 회사에 쌓여있는 소득. 원래는 회사에서 돈을 벌면은 주주들한테 돈을 나눠주거나 투자하거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없애면 되는데 아직 투자처도 확실하지 않고 직원들한테 월급도 주기에는 좀 확실하지 않고 그래서 투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배당도 쌓아놓는 안 거죠. 네. 곳간에 쌓아놓고만 있을 경우 그런 유보소득인데 그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으로 간주하겠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진짜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그러면 첫 번째 개인 유사법인이 무엇인가? 개인 유사법인이란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가족법인인 거네요. 특권자들끼리 뭉쳐있는 법인들 네. 80% 이상 갖고 있는. 네,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이 지분을 합쳤더니 80%를 넘었다라고 하면 개인과 유사하다, 개인 집단이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특성을 감안해서 예외 규정을 따로 두겠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시행령이 정해진다고 하고요. 네. 그러면 그 과세 방식에 대해서는 배당으로 내겠다고 돼 있었으니까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걸로 간주해서 주주한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유보소득, 일단 남아있는 그 소득에서 적정한 유보소득,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을 뺀 나머지 곱하기 지분율대로 나누어서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네. 이게 복잡한데 그러면은 초과 유보소득이라는 거는 그냥 유보소득에서 어떤 적정 유보소득을 뺀 금액이겠죠. 그래야 초과된 게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러면 그냥 유보소득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네, 그냥 유보소득은 우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한마디로 거의 당기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법상 당기순이익. 에서 가오납 환급금 이자를 더하고 사실 이런 거 잘 없죠. 네. 그리고 빼고 2월 결손금과 세금을 뺍니다. 네, 2월 결손금은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처리해야 되는 거고 세금은 이제 없어질 돈이니까 네. 그게 진짜 그냥 유보소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적정되는 수준이 얼마인지 네. 그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요거는 두 가지 중에 큰 금액으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유보소득에다가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을 더한 거. 그냥 결국에는 그냥 유보소득이네요. 네, 그렇죠. 배당을 한 것까지 합친 거니까 어쨌든 유보에다가 50% 네. 절반 절반. 이랑 비교하는 금액이 자본금의 10%입니다. 근데 자본금 엄청 조그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말하는 거죠. 막 1,000만 원 이렇게 한 법인에 대해서는 더 좀 타이트한 거겠죠. 이거를 해석을 해보자면 결과적으로 세법상 당기순이익의 5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배당한 거로 치겠다는 거죠. 네, 당기순이익 50% 곱한 거랑 자본금 10% 곱한 거랑 둘 중에 큰 금액, 기준 금액으로 봐서 이 금액에 미달하면 배당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제 세법상 그 남아있는 이익금의 50%와 자본금의 10%를 비교해서 큰 금액 이상이 남아있으면 그만큼은 배당한 걸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배당한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배당한 거로 보는 거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회사가 이번에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10억의 순이익이 생겼어요. 세법상 순이익이. 네. 근데 우린 자본금이 지금 1억이다? 자본금 1억 할까요? 네. 자본금 1억도 큰데 사실. 근데 어쨌든 1억이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은 기준 적정 유보소득은 얼마인가요?
10억 곱하기 50% 5억. 그러니까 10억에서 5억을 뺀 5억이 적정 유보소득이죠. 그러네. 그리고 1억 자본금 곱하기 10%인 1,000만 원. 둘 중에 큰 금액인 5억. 그러니까 그 유보소득 10억에서 5억을 뺀 5억 이상 5억은 배당한 걸로 본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약간 기가 막히네. 그래서 엄청 크네. 네, 그래서 그 5억을 이 지분율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A라는 사람이 뭐 80%다. 그럼 4억을 배당받은 걸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배당의 수입 시기는 배당결이 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주식회사는. 배당을 결심을 하고 줘야지 그 배당이지. 네, 배당결이 한 날이 수입 시기고 원천징수 시기는 실제 돈 줄 때 원천징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80% 이상 특권자들이 지분 갖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50% 이상 순이익에 대해서 이제 간주 배당을 때릴 때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꽝꽝꽝해서 잉여금 처분 결의하고 이런 건 상관없이 무조건 결산 확정일에 이제 배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할 때 다 넣어서 신고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주주들의 귀속 시기도 결산 확정일에 배당 받은 걸로 치는 거고. 네, 그냥 쌓아두지 말라는 의미인 거죠. 네. 근데 아까 예를 들면은 그런 이제 5억에서 4억을 배당을 받고 이렇게 간주되면 소득세도 내야 되는 건가요? 내야 되는 배당이?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또 개인 소득세를 합산되고 그러면 이제 세금 부담이 되게 커지는 거죠. 돈도 안 받았는데 세금만 먼저 내야 되는. 네, 그럴 거면 사람들이 이제 배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기존에 사실 그런 사례들은 사실 많잖아요. 법인이 운영을 하다가 이제 잉여금이 좀 쌓여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다 찾으려면 결국 배당을 하거나 뭐 급여를 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시기를 조정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회사에 뒀다가 나의 개인적인 수입의 규모를 비교해가지고 아 올해는 내가 돈을 못 버니까 좀 배당을 받고 아 올해는 내가 수입이 많으니까 배당을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그게 좀 어려워지는 것 같네요. 네, 조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 진짜 배당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배당을 받으면 그 금액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80% 이상은 이제 돈 진짜로 받는 게 배당 수입 시기가 아닌 거지. 그냥 매년 배당이 자동으로 쌓이겠네요. 강제로. 강제로. 개인 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의 유보를 통해서 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뭐 중복과세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돈 받았을 때는 배당으로 안 칠게. 우리는 매년 이제 결산 확정일이 배당 시기가 되니까 그때 배당인 거고 돈 받아갈 때는 배당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중복이 아닙니다라는 안내가 또 있었고 그래서 좀 이게 진짜 될까? 우리가 좀 처음에 기가 막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죠. 이때까지 뭐 뉴스나 대책에서 나온 적은 없었는데 기존에도 몇 년 전에 그런 건 있었어요. 대기업들이 유보 금액에서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지 않으면 뭐 배당하는 걸로 보겠다. 있었죠. 지금도 있죠. 있는데 네. 그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 이게 정말 논리가 맞아 이랬었는데 해외 사례를 보니까 해외에 있대요. 네. 일본이나 미국도 이런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을 통해서 주주의 소득세 회피를 하는 경우에 이런 가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본은 특권자 지분이 50% 이상일 경우에 유고소득에 대해서 20% 추가 가세하고 있고 그게 동족회사 유보금과세라는 제도고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주주 5인 이하가 50% 이상 뭐 하여튼 뭐 이런 경우에 똑같이 20% 추가 가세하고 있고 인적 지주 회사세 이런 세금이 또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요거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1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네, 21년부터 뭐 내년 과세분부터니까 내후년에 배당 받으실 때는 이게 이제 간주가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을 법인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처분해서 쌓아놓고 그리고 거기 재투자하고 이렇게 할 건데 이게 재투자는 각사업자 수익 금액에서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무조건 투자한다고 해서 바로 소득이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하면은 법인이 실제 사업을 해가지고 법인으로 영위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고 법인이라는 인격체를 활용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앞으로 너무너무 많이 막힌다.
네. 거네요. 네, 그거 말고도 사실 오늘 저희가 종부세 이야기는 안 했지만 뭐 공제도 안 해주고 세율도 올라가고 그리고 추가 과세도 있고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도 이렇게 있으니까 종합적인 그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남겨놨던 거 터트린 느낌이라니까요. 우리 뭐 지금 6억 공제도 안 해주고 뭐 3% 6% 과세할 거고 그리고 팔 때도 10% 20% 중과하고 중과도 20% 20% 중과할 거고 이제부터. 그런데 배당도 안 돼라고 해놨어. 배당해 유보 안 돼 해놓은 걸 봐서는 약간 이제 이런 1인 법인들의 끝판왕 세금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떡하나 걱정이 좀 되네요. 네. 우리 대표님들 어떡하나 걱정이 좀 된다. 그 법인세 중에 원래 법인세 많이 안 했었는데 좀 놀란 게 있어가지고 꼭지를 다뤄봤습니다. 네, 앞으로 차근차근 또 종부세나 이런 내용들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언니였습니다. 안녕.